법을 만들자고 앞장서던 쪽에서 찬성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무슨 신호가 될까요? 법이 무너져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또 전혀 다른 뜻이 될까요? 지난 몇 주 동안 미국 코인 시장 기본법, 클래리티법 이야기는 전부 다 한 방향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몇 명을 데려오느냐? 근데 이번 주 워싱턴에서 새로 확인된 이탈 움직임들은 민주당이 아니라요. 이 법안을 주도해온 공화당 안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거꾸로 된 그림이 정확히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리플 홀더분들께서 챙겨둘 자리가 어디인지, 여기서 나온 발언들 그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 먼저 시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은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일을 합니다. 8월 8일부터는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는 게 현지 보도 기준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휴회 전 마지막 주고, 근데 그 마지막 주를 앞두고 상원 다수당 대표 존 튠 의원은 이미 지난주에 휴회 전에 이 법안을 끝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해보고 싶다. 지금 표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찬성인지 누가 반대인지는 확인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답답한 상황인데요. 워싱턴 의회 전문 매체 펀치볼 뉴스의 브랜든 패더슨 기자가 취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사우스 다코스타의 마이크 라운즈, 오클라호마의 제임스 랭크퍼드, 이 공화당 상원은 두 사람이 콜레리티법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우려가 있다라고 기자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 문제 삼는 대목은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자 조항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이렇게 덧붙였죠. 이걸로 클래리티법에 유보적인 공화당 의원이 많으면 5명이 됐다라고요. 근데 이 5에는 작년 스테이블코인법에 반대표를 던졌던 랜드 폴, 조시 홀리, 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좋지 않은 신호라까지도 말을 붙였습니다. 홀리 의원 쪽에서는 별도 보도도 있었죠. 이 법안의 공동 추진자인 신시아 루비스 의원이 홀리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이번에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다만 홀리 의원 쪽이랑 협의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셈이 좀 이상해지죠. 상원 100석 중에서 60표가 필요한 상황인데 공화당 의석이 53석입니다. 그동안의 계상은 전부 다 공화당 표는 전부 다 찬성한다, 이렇게 치고 민주당에서 7명을 데려오는 게 목표였었는데, 근데 자기 당 안에서도 유보가 5명, 반대 유력이 2명이라면은 그 계산이 점점 더 출발점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반대 기류의 중심에 선 라운즈 의원 본인이 같은 취지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건데요. 코인 산업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는 찬성한다. 반대한다면서도 추진에는 찬성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한 문장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라운즈 의원의 발언을 조금 더 정확히 옮기면 이런 취지인데요. 법안 심의를 시작하는 표결에는 나설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이자 부분을 고칠 기회를 갖기 전까지는 심의를 끝내고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찬성할 준비는 안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 미국의 상원은요, 큰 법안을 처리할 때 표결을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심의를 시작할지 묻는 표결이 있고요, 또 심의를 끝내고 통과시킬지 묻는 표결이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라운즈 의원의 입장은 법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회의장에 올려서 그 조항을 고치자, 고치기 전에는 마지막 찬성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이 조건부 찬성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그 이자 조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먼저 작년에 통과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는 걸 금지했습니다. 은행 예금처럼 이자가 붙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 사실상 은행 노릇을 하면서 은행 규제는 받지 않는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나왔어요. 발행사가 직접 못 주면 거래소 같은 다른 회사가 보상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주면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클래리티법의 이자 조항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게 되는데, 이자 금지를 발행사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 전체로 넓히되 실제 활동에 따른 보상들, 그러니까 코인을 그냥 단순하게 보유만 하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데 따라붙는 보상은 예외로 허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절충 문구 자체가 공화당 톰 틸리스 의원이랑 민주당 앤젤라 엘소브룩스 의원이 몇 달의 협상에서 지난 5월 달에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코인 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을 했고요. 근데 문제가 된 건 기존의 전통 은행권이었습니다. 은행들 논리는 이래요. 예외라고는 해놨지만 결국에 이자처럼 작동할 수 있다. 이자 붙는 코인 달러가 커지면은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빼서 그리로 옮길 거다. 예금이 빠지면은 그 예금으로 동네 기업, 가게에 대출을 해주던 지역 은행들부터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라고요. 그래서 이달 들어가지고 미국 은행협회를 비롯한 은행 단체 수십 곳이 미국 상원에 이 조항을 더 엄격하게 막아달라 관련 서한을 보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형 은행들의 정책 기구까지도 이자 조항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JP모건 회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이 법안대로라면 사실상 예금에 이자를 주도록 허용하는 셈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말하기도 했었죠. 랭크퍼드 의원이 어제 한 말이 정확히 이 연장선에 있습니다. 은행 쪽에서 이 조항이 지역은행들의 자금 조달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다. 법안이 크고 복잡하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지역은행이랑 예금이동 문제는 법안이 나아가기 전에 정리돼야 된다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 반대 기류의 정체가 보이죠. 그리고 정체를 알고 나면은 보이는 게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반대의 이유를 다시 읽어보자면은 코인이 위험하다, 사기가 많다, 투자자가 다친다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코인 달러에 이자가 붙으면은 은행 예금이 빠져나간다는 건데 이 걱정이 성립하려면은 전제가 하나 필요하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과 경제할 만큼 커진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안의 반대는 이 산업이 사라져야 된다는 쪽이 아니라 이 산업이 워낙 커질 것 같으니까 은행 몫을 지켜야 된다는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코인 법안의 반대란 코인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반대였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법안을 붙잡고 있는 거는 코인 회의론이 아니라 은행과 코인 업계 사이의 돈 문제입니다. 반대 성격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 저는 이게 이번 소식에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게다가 이번 주에 이름이 확인된 유보 사유는 이자 조항 한 곳으로 수렴합니다. 라운주, 랭크퍼드 두 사람이 그렇고 앞서 다른 보도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밝힌 걸로 전해진 존 커티스, 존 코닌 이런 의원족들에선 역시 은행단체들이 제기한 그 문제였는데요. 홀리랑 폴 두 사람은 결부터 달라요. 홀리 의원은 작년 지니어스법 때 거대 IT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소유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서 반대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번 클래리티법의 어느 대목을 문제 삼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 폴 의원 측에서는 연방정부의 규제 자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클래리티법에서 리플 홀더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어떤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어떤 코인을 상품으로 볼지,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랑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가운데 누가 감독할지를 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커진 반대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요. 라운지 의원 스스로 산업안전장치 차원의 법안 취지는 찬성한다고 분명히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다툼이 붙은 자리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이지 코인의 신분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지금 리플의 자리를 봤을 때 애초에 리플이 발행하는 달러 코인 RLUSD는 애초에 보유자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파는 상품이 아닙니다. 회사 공식 자료 기준으로도 기관 결제, 송금 같은 이런 쓰임새를 앞세우는 상품이지 이자로 예금 끌어오기를 하는 모델들이 아니고요. 은행들이 막으려는 게 바로 그 이자로 예금 끌어오기라면요. 이 조항이 은행 쪽 요구대로 더 엄격해지든 지금 절충대로 가든 이자 없이 가는 사업 방식에는 직접 부딪히는 지점이 없습니다. XRP는 아예 스테이블코인이 아니니까 이 조항의 대상 자체가 아니고요. 다만 미리 분명히 해두자면은 이건 이 다툼의 구도가 그렇다는 해석인 거지. 그래서 XRP의 시세가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다룬 어떤 발언에서도 시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표 계산을 한 번만 정리하고 전망으로 가겠습니다. 작년 지니어스법 때는 홀리랑 폴 두 사람이 반대했는데도 최종 표결이 68대 30이었어요. 민주당에서 18명이 찬성에 합류했기 때문인 거고 공화당에서 두 표가 빠져도 민주당 쪽 합류가 크다면 덮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전례였죠. 근데 지금 클래리티법은 사정이 반대입니다.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을 확정한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찬성했던 두 명조차 지난주에 나온 병합안에는 반대 입장을 냈고요. 이 상태에서 공화당 이탈 변수가 커지겠죠. 포브스가 이번 달에 소개한 계산으로는 홀리랑 폴, 이 두 사람만 반대해도 민주당에서 9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제가 단순 계산을 하나 해보면은 유보 5명이 마무리 표결에서 실제로 반대로 돌아선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가정을 하면요. 공화당 표는 46표밖에 안 되고 60표까지는 민주당에 14명이나 필요합니다. 지니어스법 때 18명 연합에 가까운 숫자를 그때보다 훨씬 나쁜 분위기에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심의 시작 표결이 시도될 수 있겠지만 지금 숫자로 휴회 전 최종 통과는 어렵고 진짜 승부처는 9월달로 넘어갈 거다. 그리고 9월달에 조건이 달라졌다. 지금까지는 민주당 쪽 윤리조항 하나만 풀면 되는 그림인데 이제는 공화당 일부까지도 요구하는 이자 조항 손질까지 고쳐야 될 곳이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춘 대표 본인이 휴회 전 완주는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시작은 해보고 싶다, 이런 뜻은 유지하고 있다는 거. 라운지 의원 발언의 구조 자체가 시작에는 찬성, 고칠 기회 전에는 마무리만 되기 때문에 이 유보 그룹이 원하는 게 심의 과정에서의 조항 수정이라는 점. 그리고 민주당의 확정 찬성이 없는 상태에서 공화당 유보까지도 확인돼서 현재 숫자로서는 60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인하실 것도 세 가지예요. 이 다음 주 상원에서 클래리티법 시작 표결이 실제로 호명되는지, 이자 조항 수정 문구가 공개가 되는지, 그리고 라운지랑 랭크퍼드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홀리 의원 쪽 협의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지를 지켜봤다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보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당연히 리플 XRP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리플 보유 비중이 가장 크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정말로 좋은 게 맞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을지
여기에 대한 비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왜 리플 XRP를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기술력이 좋아서 아니면은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서 이 주변에서 그냥 리플 좋다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로 들고 있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내가 리플 XRP로서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요.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더 상승할 거야 생각 때문에 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코인 중에 하나가 리플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무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 대비했을 때 이게 하락을 했을 때 어떤 대응을 하겠다. 리플이 과거에 얼마까지 하락을 했었고 또 어떻게 상승했는지에 대해서는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이 과거에 16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4,90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미 보여줬었고요. 다시 한번 하락으로 이어져 있는 상황에서 중간에 분할 익절들, 일부러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응을 못한다면 결국에 못 팔고 후회만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흐름이 좋을 때 안내드렸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7월 10일 리플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의 흐름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도 3,950원, 4,350원 여러가지 적당 단기 고점에 대해서 분할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들 물론 여기서 더 상승할 수도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요. 혹시 너무 빠른 급등과 너무 빠른 상승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크게 찾아온다. 이 점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코스피가 크게 급락을 하는 것처럼 이 급등한 후에는 급락이 오는 게 투자 시장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코스피가 5천, 6천, 7천 찍고 올라갈 때 1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또 반대로 하락할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하락했을 때 큰 타격을 받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분할 익절을 하면서 시장을 여롭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리고 습관을 키워 나가셔야 되는데 이 팔고 나서 더 상승하면은 나머지 비중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좋을 거고 하락하면은 분할 익절했으니까 좋을 수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을 줄 아셔야 되겠죠.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는 리플의 전고점 5,000원 부근을 돌파하면은 10,000원 갈 거야, 30,000원 갈 거야, 50,000원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지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하락도 가능하다. 이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되고 흔히 말하는 심리적인 고점 부분에서는 이 큰 욕심을 내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내 것으로 꾸준하게 챙겨 놓으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리플 정보방에서도 4,850원이라는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 가격에 대해서 안내드렸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오를 확률이 많을지 현실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을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더 상승하기를 원해서 내가 매도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이 더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말만 듣고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 일단 조금이라도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들고 수익을 실현하는 습관화해야 되고 익절을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들 결국에 리플을 보유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매매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의 중요성 재미, 수익의 중요성들을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코인 시장, 리플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4,230원, 4,850원 이렇게 라인에 대한 분할 익절 목표가에 대해서 안내드린다면 누군가는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냐, 리플 10,000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가격까지 올라가기를 위한 바람인 거고요. 현실적인 경우 수를 놓고 봤을 때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은 상황들 대응 전략으로서 만들어 놓으려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4,230원 라인에 대한 목표가에서 분할 익절을 하셨다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만약에 더 상승했을 때 메인 비중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면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더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할 수도 있는 혹은 또 다른 알트코인 타점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긴다는 점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정말로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냥 보유만 단순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만들어 나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이 내용을 압축시키고 중요 내용들만 정보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하셨으면 이러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시장,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만으로도 운영하셔도 충분히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여러가지 투자 가이드라거나 이 정보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